김현중은 한때 모든 여자의 꿈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1986년 6월 6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현중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이며 동시에 SO 영일의 리더로서 서브 보컬과 서브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따뜻한 남자 윤지우 역을 맡아 아시아 전역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역할은 그를 젊은 아이돌에서 전 세계적인 한류 스타로 만들었으며 1세대 K-팝의 완벽한 암신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스캔들, 소송, 보이콧 그리고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한때 순수함과 성공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김현중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김현중에 대한 아무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 10가지 충격적인 진실로 잊혀진 전설의 화려한 빛 뒤에 숨겨진 어둠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아시아의 꽃미남 왕자로 불리기 전 김현중은 음악을 하고 싶다는 단 하나의 꿈을 가진 서울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이 되기 전 김현중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던 뛰어난 학생이자 진정한 공부벌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태지의 울트라맨이야를 보고 록에 열광하는 한국 세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범생이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의 격렬한 다툼 끝에 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떠나 진정한 로커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도 의지도 없던 김현중은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육체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접시를 닦고 서빙을 하고 배달을 하고 창고를 청소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에 5가지 일을 하며 인생 첫 기타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김현중은 철거 예정 지역에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이 곧 허물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건물이 철거되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학교를 중퇴한 록 매니아였던 그는 전설적인 그룹 SO 영일의 리더가 되었고 1세대 한류 아이돌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SO 영일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김현중이 국민 리더가 되기 전 그는 전혀 다른 그룹으로 데뷔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김현중은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청년으로 작은 기획사에서 연습 중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연습생들과 함께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5인조 그룹으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며 그 프로젝트는 새로운 한류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뷔를 앞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는 갑자기 무산되었고 데뷔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해체되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멤버들 간의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식당에서 일하던 중 그는 박정민의 소개로 DSP 미디어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호연 회장이 그를 보자 회사 직원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그 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요. 학교를 중퇴한 미친 아이로 불리던 소녀는 SO 영일의 리더가 되었고 전 세계 한류 붐을 이끈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은 골든디스크상, 서울가요대상 등 수많은 상을 휩쓸며 러브 라이크 디스, 내 머리가 나빠서 같은 히트곡으로 아시아 전역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음악에 그치지 않고 김현중은 연기에도 도전해 2009년 꽃보다 남자에서 윤지우 역으로 아시아 전역을 열광시켰습니다. 그 드라마는 그를 아시아의 암신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모든 소녀가 한 번쯤 사랑했던 남자가 되게 했습니다. 김현중의 한 열성 팬에 따르면 연습생 시절 그는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외모 덕분에 눈에 띄었지만 김현중은 얼굴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혼자 밥을 먹고 조용히 연습하며 기숙사에 돌아가기 싫어 연습실에서 잠을 자던 외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춤 연습을 하다 쓰러질 정도로 보컬 연습을 하다 목이 쉴 정도로 노력했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밤을 새우며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잘생겨서 뽑힌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다를 증명하기 위해 몸이 지칠 때까지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이 그를 빛나는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중반 커리어의 절정에 있던 김현중은 갑작스럽게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 씨는 김현중이 여러 차례 자신을 폭행해 갈비뼈가 손상되었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한때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던 남 씨는 단숨에 폭행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현중은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법원은 그가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 차례의 폭력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김현중이 실제로 한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2014년 폭행 스캔들 이후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2015년 초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는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김현중은 즉시 DNA 검사와 의료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최 씨는 이전에 자신이 임신했지만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에 따르면 임신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임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초음파 사진도 일치하지 않았고 진술 내용 역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산 및 강제 낙태 혐의에 대해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증거 불충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 달 후 최 씨는 실제로 임신했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DNA 검사 결과 그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는 폭행, 유산, 정신적 충격, 명예훼손을 이유로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현중은 맞소송을 제기하며 그녀가 이미 6억 원을 받고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로 120억 원의 명예훼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무려 5년간 이어졌으며 K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정 싸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료 자료, 문자 메시지, 증언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최 씨가 전면 패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김현중에게 1억 원과 이자를 반환하고 사기 미수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김현중은 조용히 무대에서 물러나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2017년 3월 김현중은 또 한 번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소속사는 그가 단지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1km도 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김현중이 술을 마신 후 3km 이상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의식을 잃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분 동안 신호가 10번 넘게 바뀌었고 23대의 차량이 그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던 그의 이미지와 명성은 커리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한 달 뒤인 2017년 4월 김현중은 예정대로 팬미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모든 의혹이 해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스캔들은 한국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광고 계약은 즉시 해지되었고 방송국들은 그의 출연분을 모두 편성해서 제외했으며 소속사는 모든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후 김현중은 국내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팬들의 응원이 남아있는 곳에서만 간헐적으로 작은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사라지기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끝없는 소송과 대중의 비난 속 세월을 마친 뒤 김현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헤네시아였습니다. 헤네시아는 그의 공식 국제 팬클럽 이름이기도 했으며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사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조명도 방송 카메라도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노래를 고르고 작사 작곡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자신의 돈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끝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첫사랑과 결혼했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돌잔치는 가족과 절친만 참석한 조용한 자리였으며 언론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흰 수트를 입고 수천 명의 팬 앞에서 미소 짓던 김현중은 없습니다. 그 대신 밀짚 모자를 쓰고 괭이를 들며 밭을 가꾸고 집을 고치며 조용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현중은 완전히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는 여전히 음악 활동과 팬 이벤트 일정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는 일본, 태국, 남미 등 해외에서 조용히 소규모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5월에는 방콕에서 열린 월드 투어 필라멘트의 마지막 공연으로 3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무대 위에 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더 성숙했으며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현중은 편견의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빛을 태워버린 사람일까요?